한쪽 눈이 좋아질 때쯤 반대편으로 갑니다. 잠복기도 한 일주일 정도 될 수 있고요. 심하게 걸린 분들은 거의 3주에서 한 달까지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질 때쯤 가족이 한 명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 가족이 모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발근안과 정광석 원장입니다. 원장님, 결막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결막염은 어떤 건가요? 바이러스 결막염 중에서도 전염성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소아청소년과와도 연관되는 증상이 많은 바이러스고요. 눈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소아 같은 경우에는 장염을 일으키거나 목이나 코 같은 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데노 바이러스의 여러 혈청형의 서브 타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아데노바이러스는 왜 그렇게 전염이 잘 되나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몸 밖에서도 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건조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금방 약해서 사면하는데 아데노 바이러스는 구조가 단단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 눈물이나 분비물이 손에 묻고 그 손으로 문고리나 수건, 손잡이 같은 걸 만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잘 옮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을 한국말로는 유행성 각 결막염, 영어로는 에피데믹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 줄여서 EKC라고 합니다. 유행성 각 결막염은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대표적인 증상은 눈물, 눈곱, 충혈, 눈꺼풀 부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짝 눈곱이 끼고 충혈되고 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많이 붓습니다. 눈물과 눈곱도 굉장히 많이 끼고 심한 경우에는 이 귀 쪽, 뒤쪽에 임파선도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위생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예 눈을 세척하듯이 계속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닦아내면 더 빨리 나을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병은 보통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대개 2주 정도 갑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일부 환자분들은 각막이 흐려지거나 눈 안쪽에 유착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쉽게도 이 병을 바로 없애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증상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붓기, 통증, 염증, 2차 감염을 조절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속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 위생을 잘 지키셔야 하고요. 수건은 따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가능하면 분리해서 쓰고 환자와 동선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급성기 증상이 매우 심할 때는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걸 통해서 계속 퍼지는 거고 촉촉해지면 더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며칠 깨끗하게 하면 빨리 좋아지겠지, 인공 눈물 넣으면 더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 넣으면 눈에서 눈물이 더 넘쳐 흘러나오고 그때 바이러스도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닦게 되고 그 손이 또 오염됩니다. 그 손으로 만진 물건이나 도구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만지면 바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 시작했다가 반대쪽 눈으로도 잘 옮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염 관리가 잘 안 되면은 한쪽 눈에 걸려서 바이러스 증식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기간이 보통 2주인데 한쪽 눈이 좋아질 때쯤 반대편으로 갑니다. 잠복기도 한 일주일 정도 될 수 있고요. 심하게 걸린 분들은 거의 3주에서 한 달까지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질 때쯤 가족이 한 명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 가족이 모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염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전염성이 있는 결막염이 세균성 결막염입니다. 여러 균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 균으로는 포도상 구균이 있습니다. 이 균은 사람 피부 위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눈을 비비거나 만지다가 균이 다량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고 특히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쉽게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막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유행성 각 결막염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말씀드린 EKC와는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항생제 점안약을 넣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길어봐야 4일에서 5일 내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또 특징적으로 누렇고 끈적끈적한 고름 같은 눈곱이 낍니다. 이 부분이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과 약간 다른 점입니다. 즉 항생제를 넣고 며칠이 지나면 비교적 빨리 좋아집니다. 다만 이 결막염도 눈곱을 통해서 전염되긴 합니다. 눈곱이 많이 나오는 며칠 정도는 쉬는 게 좋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4, 5일까지 꼭 다 쉬어야 한다기보다는 약을 넣고 증상이 좋아지고 눈곱이 줄기 시작하면 비교적 빠르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전염되지 않는 결막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습니다. 원인 물질이 꽃가루나 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자극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충혈이 되고 붓고 심하면 눈곱도 끼는데 보통은 하얀색 실 같은 눈곱이 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내안각, 그러니까 이 눈 안쪽이 많이 간지러운 게 특징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계속 눈을 비비고 만지게 됩니다. 비비면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레르기로 시작했다가 계속 비비면서 세균 감염이 되면 누렇게 눈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전염성이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결막염에 대해서 간략히 분류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잘 관리하거나 분류를 잘 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심한 결막염으로 가거나 전염이 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